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비례한국당을 창당 준비하고 계시는 최인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최 대표님이 저보고도 당을 같이 하자고 몇 차례 했는데요. 제가 참 이 정치판에 거리를 좀 두려고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비례한국당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요. 지금 이 한국당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한다고 오늘 오후에 아마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뉴스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 이게 지금 이 최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비례한국당 이 부분하고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이 뭡니까? 최 대표님 정당을 M&A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연대를 하잖아요. 저는 이해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뭐 비례한국당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당해서 비례선거용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저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무슨 뭐 그런 우리 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지도 않고 그런 지금 기자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하고 40여 년간을 이 바닥에서 제가 있어 왔는데 오늘 최근 일주일 동안처럼 실검색어나 이렇게 장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무슨 제 뭐 이해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바쁘기가 이렇게 바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요로 묻는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최인식이 40년간 살아온 행적 중에 자유한국당 저런 개념 없는 사람들하고 내가 엮인 적이 있는지 당신 한번 찾아보고 얘기를 해라. 나는 지난번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 통일한국당을 창당했고 지난번 총선에 통일한국당 창당의 주역이었습니다.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을 해서 그건 왜냐. 기존 보수 정당으로서 행실을 못하니까 나 하나라도 역사 앞에서 저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동지들하고 이제 애국 동지들하고 창당을 했었고요. 다시는 제가 어떤 정당이고 손을 대지 않겠다 했는데 워낙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당을 참여하게 됐고요. 저보다 잘난 사람 우리 황 소장님도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찾아와서 금년 여름에 당 같이 하시고 황 소장하고 하면 참 당이 되겠소. 그러니 같이 하고 내가 황 소장을 지도자로 모시고 합시다. 그랬더니 또 거절하시고 우리 지인들 명망가들 많이 있습니다. 다 찾아가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당 대표가 돼가지고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표를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지식인들 그렇게 제가 찾아다니면서 변호사 오세요 뭐 했는데 어려웠었거든요. 입당도 해주세요. 입당원서 받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안 주고 그냥 맨입으로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 거의 다 입당이 다 됐고요. 다행히 우리 이제 선전이 잘 돼가지고 우리 지식인들이 한 300여 명이 지금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다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비례한국당은 취지가 좋다.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 같이 참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축하할 일인데 왜 제가 부끄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늦게 오는 분들한테는 입당료를 좀 세게 받으시는 게 좋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국당에 보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다른 분이 이름을 비례한국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접촉을 해서 함께할 수 있다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해서 당명을 사용할 수 있다.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그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는 그건 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첫째 당을 만든다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법이 비례 이 정당을 만든다. 우리 비례한국당이 있는데 이 비례한국당은
보통의 정당이 아닙니다. 현재 선관위에 오늘 현재 등록된 정당이 34개가 있습니다. 34개요. 그리고 지금 창당 준비, 창당 과정에 신고되어 있는 정당이 16개. 예. 합이 오늘 현재 50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예. 그 50개 정당 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비례한국당과 가치나 정책 이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데 있으면 우리 안 합니다. 이 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다릅니다. 우리 당을 친구. 지금 정치가 실종되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국민은 국민대로 편을 갈라가지고 대통령도 편을 갈르고 국민도 편을 갈라서 이 분노가 폭발해서 광화문 광장에 주일마다 매주 수십만이 몰려오고 수백만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정치에서 국회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난장판이잖아요. 정치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 광장의 분노를 모아내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한국당으로 창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한국당 비례나 연동형을 우리가 보고 당을 만드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연동형이 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져서 이런 국민의 그 분노한 민심을 담아내고 정치를 복원해 보려고 이걸 만들고 있는데 서민 대중들이 나서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는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의 권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9%의 절망한 이 정말 흑수저 국민들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고 어떻게 이 분노를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현재 정치권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례한국당이 나서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 광화문 광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현재 있는 기성 정당들이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명망가 한 사람 없습니다. 그 좋은 학벌 좋고 그 좋은 뭐 관직을 지낸 사람도 없습니다. 최인식이가 대표할 정도니까 이 당이야말로 흑수저 중에 상흑수저 정당이죠. 아니 저는 뭐 서민을 위한 서민 보수를 위한 정당의 대표는 우리 최 대표님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능가할 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국당 이전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비례한국당으로 쓴다는 저 사람들이 마치 누군가가 알박기 해놓은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고 있는데요. 그게 그 부분은 이야기를 좀 하시죠. 그 문제는 우리가 참 이게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쫓아다녀도 돈 많은 사람한테 사준 돈 없는 놈이 따라다니면 얻어먹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흔적이 없네. 그 희한한 겁니다. 저희가. 제가 원래 통일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2015년도에 창당을 한 겁니다. 애국당을 창당해가지고 통일한국당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뜩 등장하면서 당명을 바꿔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이거 유사정당 아니냐 동명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이름이 두 자가 틀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과 자유는 틀리니까 당명을 쓸 수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일한국당을 하다가 이제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표를 찍어주지도 않으면서 표를 찍어준 사람도 안 해요. 지난번에 기껏 통일한국당으로 제가 2만 표도 못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찍어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욕은 태백이로 먹었습니다. 보수 분열을 시켰다고. 그래서 저는 같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 선거를 끝나고 이번 선거에도 또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제도권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 책임감 때문에 제가 당을 창당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돌아가자. 지역구는 우리가 다 포기를 하고 전국구에 대해서만 비례만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아예 이름에다 비례를 넣은 거예요. 일부는 뭐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끼리도. 그런데 비례를 넣었더니 비례한국당 통일한국당이었으니까 비례한국당으로 해가지고 나섰더니 느닷없이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명가로 나섰으면 제가 어디 가서 방석을 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원조고 그래서 통일한국당을 처음에 창당하셨고 한국당이 그 뒤에 이제 대선에 지고 총선에 임하면서 홍준표가 대표일 때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이런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지역구에 사람 내면 또 표깔과 먹었다고 욕을 먹을 거니까 원래 한국당을 하셨기 때문에 비례한국당을 이제 비례대표만 내겠다고 비례한국당 했는데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뭐 합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시대가 아니냐. 연동형 비례대표가 통과될 것 같고 이제 가셔야 되니까 한국당이 이제 정의당이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 그 30석 부분에서 최대한 많이 갖고 오려면 자신들이 정당 비례대표 이런 걸 17을 노리는 것보다는 별도의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 표는 그걸로 모으는 게 좋겠다. 지금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람이 들어가야 되고 또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다 하니까 적어도 비례대표 한국당, 비례한국당이라고 쓰니까 이제 마치 원조가 짝퉁이거나 마치 먹으려고 한 것처럼 되고 이제 뒤늦게 후발주자가 마치 이제 우리 이름을 그렇습니다. 알박기한 사람한테 넘겨라. 뭐 지금 이런 식의 뉘앙스가 아직은 뭐 전화 한 통화 받은 일 없고요. 지금은 그런 일도 없습니다. 아마 좀 계시면 저 광화문에 계시는 뭐 저 분들 원로다고 하시는 분들 통해가 이제 뭐 잘 합쳐보자 어쩌자 하면서 이제 딜하자 그러겠죠. 아니 그렇게 되면 뭐 행복한 일인데 아마 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하고 못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정강 정책 그거에 관해서는 언제 한번 저 우리 소장님하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소장님하고 뭐 소장님의 그 포퓰리즘 15조 서민 포퓰리즘 15조가 우리 당의 정강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분들이 못 할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좌타 공인 평생 보수의 입장에서 거리에서 투쟁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한국당 입장에서 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우리는 17개의 정당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그걸 먹고 그리고 남은 그 이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부분에는 이쪽에 시민사회 아스팔트 보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쪽에서 해서 앞으로 되고 나면 우리하고 뭐 정책적으로 지금 뭐 민주당이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붙어 먹은 놈 예비치에 끌고 가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의원을 빼가지고 별도로 당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게 그건 아직 뭐 나온 일이 아니고 그네들은 뭐 상상 정도 차원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가 뭐 깊이 뭐 논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요. 상상을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저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 당하고 같이 한다면 뭐 고마운 일이죠.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찬동하고 함께 하겠다면 그건 뭐 박수 칠 일이지 우리가 뭐 내쫓을 일은 아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양보해서 그냥 고생만 하고 이용당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 우리 소장님도 제가 살아온 삶이 아마 그렇게 뭐 누구한테 가서 택도 없이 제가 거래를 하거나 그런 일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지금 오후에 오늘 오후에 이제 이 주로 기사가 한국당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만들겠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공수처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죠. 공수처가 통과될 때 협조해라고. 공수처가 통과되고 딱 나오면 제가 볼 때 민주당도 저거 비례민주당 만든다고 100%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정치가 쇼도 아니고 한국당이 있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을 노린 비례한국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비례민주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솔직히 정치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에 이런 식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선거법이 기네스북에 오를 코미디 정치죠. 이게 4+1이라는 이 협잡협의체 이익공동체 얘네들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끝나고 그러면 기존 그 사들은 아마 5% 얻을 정당도 안 남을 겁니다.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 버리면 5%도 안 남습니다. 그러면 다 날아가면 남아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과 비례민주당 살아남을 거고요. 자유한국당도 살아남을 겁니다. 비례한국당이 아마 3당쯤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면 최 대표님이 이제 이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딱 쥐고 있잖아요. 옛날에 민주당이 안철수하고 합쳐가 뭐 새정치연합 이렇게 갔을 때 그때 김민석 전 의원이 저기 저 서강대교 딱 건너가 그렇죠. 광흥창 입구에 딱 내리면 다리 넘어가면 거기에 그 자기 아는 그 사람 건물에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붙여놨어요. 뭐 안에 당을 활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선관위에 등록을 해놨어요. 그랬죠? 네, 그런 일 있어요. 같이 저하고 같이 그 우리 통일한국당 할 때 지난번 선거를 같이 치렀습니다. 아, 민주당이 후보를 냈었어요. 그때 후보 냈고 김민석 대표가 나와서 방송연설 토론자로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을 이제 유지한 덕분에 그래도 이제 민주당으로 복귀가 돼서 이번에도 뭐 출마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 이름 입장에서 보면 비례한국당을 갖다가 만들면서 정치를 희화시키면서 근데 어쨌든 최 대표님이 만들어 놓은 비례한국당을 한국당이 넘기라 하면 넘겨줄 겁니까? 아,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는지는 우리 소장님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그래도 지금 의원 숫자가 있어야 번호를 앞에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정당이 50개인데 정당 50개가 만약에 이랬다면 투표지가 1m 뭐 30cm인가 됐다잖아요. 뱀처럼.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어야 사람들 눈에 띄니까 이제 한국당에 그 뭐 선거 출마 안 할 의원이나 아니면 뭐 한국당의 비례대표 하는 사람들을 출당시켜서 비례한국당에 좀 한 10명쯤 넣어놨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의원 10명이니까 정당으로 하면 뭐 순서가 정의당보다 앞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앞쪽에 땡겨놓고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면 이제 이 투표를 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 투표는 여기다 찍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정당 비례대표는 거기다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비례한국당에. 그걸 갖다 이제 노리고 있을 건데 문제는 이름이 만약에 한국당이 비례자유당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꼼짝 마라 외통수에 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경우도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얻기 위해서 연동형을 핑계로 당을 창당할 수 없다. 저는 보니까 그 과정은 접으시면 됩니다. 그걸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되고 하면 이거는 죽을 길을 찾는 겁니다. 그거 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 선관위가 일단 등록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아니 등록을 그 한국당에 두자 틀리게 할 수는 있죠. 비슷하게 아니 어떤 당이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우리 비례 파트너당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나 예를 그 당을 들어서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정확하게 한국당의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비례한국당 저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데 이름을 만약에 다른 걸로 했을 때 사람들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엉뚱한데 찍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혼란스러워서 혼란 때문에 망조가 날 수도 있지만 첫째 보편적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듣보잡들이 와서 비례한국당을 창당한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100만, 200만, 1000만의 우리 뒤에는 국민이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 나와 계신 분이 100만이라 하지만 10만이라 하더라도 100만이라 하더라도 국민에 동의하는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까지 해서 우파 국민들이 2천만, 3천만 있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비례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도 1000만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두질 않죠. 그러면 지금 광화문에 시위를 주도하시는 분들하고는 깊숙하게 이야기가 좀 되셨습니까? 뭐 제가 저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국민혁명 의장을 맡고 계셔요. 지금 형식은 국민혁명이라는 우파의 큰 틀이 있고 그 틀에서
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지금 어저께 뭐 또 하나 뭐 정치결사체 만들어지고 뭐 등등 하고 있는 것도 국민혁명의 그 틀에서 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예. 뭐 황교안과 가까우냐 뭐 NB파냐 친박이냐 친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총체적 우리 기구가 국민혁명본부란 말이에요. 예. 그 속에 이제 제가 국민정치학교에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예. 국민혁명은 그 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비례한국당도 그 틀에 있습니다. 예. 사실상 함께 하고 있고 모든 단체들이 다 국민혁명본부에 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예. 회의 구조를 통해서 회의 구조를 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합의를 제 혼자 결정. 제가 비례한국당의 대표라고 해서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원로들 모든 분들과 선배님들하고 그 논의의 틀에서 다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함부로 당을 만든다? 당 만든다고 해서는 되지 않고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한국당의 색깔을 보완하고 보수지만은 한국당의 또 친기득권 성향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정당이 하나 만들어져서 서민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서 이념이나 중요한 가치는 또 함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데는 한국당이 주로 기득권 지향적이라서 반대를 할 때 저는 이번에 타다 가지고 한국당이 찬성하는 거 보고요. 기가 찼어요. 지금 뭐 정경련 앞잡이 당도 아니고 타다를 어떻게 찬성해요? 그 불법 택시를요? 우리 비례한국당은 앞으로의 방향을 첫째 이제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신인들로 다 할 계획입니다. 신인들로 다 하는 거예요. 정치의 기회를 갖지 못한 신인, 꼭 필요한 그 신인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음 이번 4월 총선이 지나면 다음에 집권을 위해서 우파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역할을 할 건데요. 지금은 다양하게 사회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자유한국당만 가지고는 집권을 못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쪽의 35% 정도는 우쪽의 35%는 우리 비례한국당이 확실하게 담보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권을 하려면 51%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변화된 정치 의식 구조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집권을 위해서는 51%를 넘어가야 되니까 중도를 넘어가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을 집권 정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35%에서 우쪽에서 밀어내줘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 당이 할 거다. 저는 한국당이 스스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서민의 삶과 고통 이런 것들을 반영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 한국당의 황교안 민부론 이런 걸 보더라도 6개월을 준비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내놨는데 거기 서민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정말 서민의 삶에 입각한 정당의 정책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정책을 갖다가 그 정당이 이제 앞에 내세우고 한국당이 하지 못하는 계층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일부러라도 이번에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부분에는 우리가 뭐 정치 그만둘 의원들을 좀 빌려줘서 당신들이 주도하고 그래서 알아서 다 하십시오. 다만 번호를 앞에 당기는 게 그쪽이 잘 되는 거니까 잘 되길 바란다고 협조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한국당이 하지 못하는 외연을 넓히는 방식으로 해야지 마치 무슨 저거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후보 창당해서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가짜다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그건 너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이제 이 창당 과정이 끝나면 지금 여러 지금 통로로 다른 의원들 자유한국당이 뿐만 아니라 다른 밖에 계신 의원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비례한국당의 취지와 정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번 공천 이 과정에서 우리 당으로 올 분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과를 보면 상당히 알겠습니다. 다른 결과가 올 거니까 기대를 좀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인식 대표님이 그동안에 살아오신 삶의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 끝없는 새로운 정당의 시도. 이번에 그래도 여태까지 정당 만든다고 애쓴 부분 중에 지금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든 일이 순탄하게 돌아가셔서 기어코 원내 진입을 하고 성공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소장님께서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